뉴스브리핑 시작합니다. 최근 울산시의회에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김선유 기자, 공정관광이라는 게 그렇게 익숙한 개념이 아닌데요. 생태관광이란 말은 조금 들어봤는데 공정관광이라는 게 어떤 관광을 얘기하는 건가요? 네,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자연을 관찰하고 즐기는 여행 방식이나 문화를 생태관광이라고 한다면, 자연 환경 보존과 더불어 지역 주민의 삶을 존중하고 공정한 거래를 하는 지속 가능한 관광을 공정관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관광 안에 생태관광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기후위기와 신종 감염병 등으로 생태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생활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공정무역과 공정관광이 이제 일맥상통하는 개념일 수도 있겠네요. 울산시의회에서는 일단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 시의회 차원에서 이런 공정관광이나 생태관광 활성화시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은 혹시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지난 2일 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생태관광연구회가 정례회를 가졌습니다. 생태관광연구회는 울산시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모임입니다. 이날 관담회에서는 2021년 생태관광 연구활동 계획 수립 및 연구 영역 의뢰 주제 선정에 대한 논의를 했습니다. 한편 울산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와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 발전소는 지난해 8월 21일 마을 기반 생태관광 활성화 사례 발표와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을 사회적 경제 기반의 생태관광 활성화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올해 1월 1일 울산 관광재단이 출범했습니다. 관광재단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나요? 재단에서는 지역관광 마이스 산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울산 관광 마이스 산업 도시 위상 정립, 경쟁력 강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구축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울산 생태관광 기본계획도 수립됐는데요. 기본계획의 내용들은 어떻게 되나요? 울산시는 지난 1월 27일 울산 생태관광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생태관광활성화위원회를 구성해 지원체계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1월 30일부터 울산 생태관광센터를 개관해 운영 중입니다. 생태관광센터에서는 관광객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안내와 홍보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체험교실, 생태 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입니다. 울주군에서도 생태관광과 관련해서 좀 구체적인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떤 움직임이 있나요? 네, 울주군은 교육청으로부터 매입이 확정된 구 이천 분교를 이용해 내진 설계와 리모델링 후 영남 알프스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군은 올해 안에 공사를 끝내고 내년부터 구 이천 분교를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천 분교에 복합 문화공간이 조성되면 새벽 등반, 6.18일고지 전쟁사 문화탐방, 반딧불 체험, 산속 소리 탐방, 달빛 기행 등 다양한 생태 관광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옛 이천분교가 마을 주민들이 주도해서 울주군의 생태관광과 공정관광의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김선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정가 브리핑입니다. LH 한국주택공사 부동산 투기 의혹 때문에 지금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울산 시민연대는 지난 10여 년간의 울산시 개발 사업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기자회견까지 열었는데요. 울산시의회도 이튿날 성명을 발표하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내용이었나요? 네, 시민연대에서는 공직자 투기 관련해서 선제적이고 전면적인 조사를 요구하였습니다. 이번 LH공사와 유사한 투기 사례가 다양한 기관 공직자를 통해 밝혀지고 있고 조사 범위와 대상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광범위하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조사까지도 논의 중이고요. 이번 울산시 의회에서도 울산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에 철저한 조사를 전 현직을 비롯한 최근 10년간 투기 의혹이 있거나 가능성이 있는 전반적인 사업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였습니다. 울산에서도 사실 공공연하게 여러 곳에서 투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거든요. 이러한 의혹이 이제는 말끔하게 해소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상자 또한 본인이 떳떳함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솔선수범해서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 시민단체와 시의회의 이런 전수조사 요구에 대해서 그 울산시는 그 특별한 입장이나 계획을 밝히고 있나요? 네, 오늘 오후 14시에 공직자 부동산 투기 의혹 집중조사 브리핑을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했습니다. 울산시 주요 개발 사업과 관련한 공직자 투기 여부를 합동으로 전수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조사 대상은 총 7개 개발 사업지입니다. 장현도시 첨단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그다음에 다운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울산 KTX 역세권 복합특화단지 개발 사업, 야암근린공원 개발 사업, 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 사업, 농소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 강동민간 임대주택 건설 사업 이렇게 총 7곳에 해당합니다. 네. 조사 대상자는 관련 부서 전 현직 모두 포함이고요. 울산시 구군 개발 업무 직접 담당 부서와 울산도시공사 현 직원 및 전보 직원, 그다음에 퇴직자까지도 모두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들 본인과 함께 배우자와 직계 좀비소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온 울산 시민의 허탈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수사 의뢰와 고소 고발은 물론이고 이익에 대한 몰수 추진까지 강력하게 엄벌 조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상당히 강력한 의지로 읽혀지는 네. 대목이네요. 환경부와 검찰에서 그 울산 국가산업단지 기업들이 그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사실을 적발하고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시의회에서도 그 일벌 100개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검찰의 수사 진행 상황은 어떤가요? 네, 검찰과 환경부는 2019년 11월 측정 대행업체 압수수색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결과 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및 미측정 등으로 허위 성적서를 발행한 것으로 밝혔습니다. 환경범죄중점 검찰청인 의정부지검과 환경부는 비철금속 계열 2곳, 화학 계열 2곳, 자동차 제조 계열 1곳을 적발했는데요. 이런 기업은 조작된 측정치로 법적 기준 미만으로 부과금도 면제받았습니다. 울산에서는 2009년에도 적발돼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었는데요.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더욱 심각합니다. 시에서도 이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사실상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점이 아쉬운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몇 년 동안 그 법적 기준치가 넘는 유해 물질을 배출하고도 그 허위 성적서를 만들어서 환경 당국과 시민들을 속였다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그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엄중한 처벌은 물론이고 그 재발을 막기 위한 확실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어떤 대책들이 있을까요? 네, 감시망이 느슨하고 처벌이 약했다는 점이 조금 지적될 부분인데요. 무엇보다 대기 오염물질 측정에 따른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가 배출업소의 요청을 받아 측정하게 됩니다. 즉, 대기오염 측정 대행업체가 측정 업무에 따른 측정 수수료를 받게 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런 구조적 관계로 인해서 흔히 이야기하는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된다고 보고 있고요. 울산의 측정 대행업체가 인력과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 외부 측정 업체와 계약을 하게 되면 문제가 더 생긴다고 보이는데요. 울산시의 행정력을 집중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적발업체의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울산시는 구조적인 문제를 비롯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관리를 강화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김시은 의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7일 한미 양국은 6년 기간 2021년 13.9% 인상의 이후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해서 매년 증액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주한미군 주둔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했습니다. 정부의 말로는 13.9% 인상이 2021년 국방비 증가율에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임금 인상 증액분을 더한 액수라 예외적 규정이고 이후에는 국방비 증액 정도로 맞출 것이라고 합니다만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주한미군의 한국인 근로자 임금은 전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나아가서 일본과는 1.2% 인상에 합의했다는 것을 보면 도저히 이 국방비 인상률을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주한미군이 한국이 미국의 호구임을 입증한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에 바이든 정부는 동맹 재건을 외치면서 중국에 맞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지향하는 쿼드에 한국도 동참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정부는 쿼드 플러스 참가를 고심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는 3월 17일부터 18일까지 미국의 국무장관과 국방장관의 방한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7일 타결된 주둔비 협상에 서명하는 것을 넘어서서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패권 정책을 위해서 한국의 동참을 강도 높게 압박하는 것이 충분히 예상됩니다.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는 물론이거니와 한미관계, 한중관계, 미중관계 등이 복잡하게 얽혀 돌아가는 현 상황에서 더 이상 동맹 노름을 강요하는 미국에 끌려다녀서는 안 됩니다. 자주와 평화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 국민적 실천이 절박하게 요구될 때입니다.